여러분, 오늘 우선 클클콘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첫 발표인데 늦지 않게 와주셔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저는 첫 번째 발표로 이스티오와 함께하는 서비스 메시 첫걸음을 준비한 양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스티오랑 서비스 메시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접하기 어렵거나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이 녀석이 대체 누구길래 이 주제를 준비하지?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있는 아직 3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클럽에 3월 5기에 들어와서 이제 4개월 차로 활동하고 있는 파릇파릇한 신입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클럽 말고도 AWS 클라우드 클럽이라는 학생 동아리에서 숙명여대 캡틴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 하는 것을 좀 적어놨는데, 코딩 티셔츠 모으기를 좋아하는데요. 사진도 자세히 보시면 코딩 티셔츠를 입고 있답니다. 그리고 왠지 노트북에 스티커 가득 붙이고 코딩 티셔츠 입고 딱 검은 화면에 로그 보고 있으면 조금 자신감이 생긴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으로 적어놓은 거는 클라우드 세상에서 처음 들어보거나 재밌어 보이는 거 탐방하며 넓게 알기. 그래서 클라우드를 배우면서 재밌고 흥미로워 보이는 서비스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를 넓게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그걸 알아가는 중에서 저 혼자만 공부하게 되면 혹시나 시각이나 관점에 매몰될 수 있어서 이런 커뮤니티 안에서 다른 분들과 소통하면서 관점을 확장시키는 걸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어쩌다가 서비스 메시를 공부하게 됐냐면요, 올해 초에 이런 글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서비스 메시인 이스티오의 앰비언트 메시는 사이드카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라고 글의 첫 줄을 딱 읽었는데, 서비스 메시? 사이드카? 이스티오?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쿠버네티스나 파드 같은 거는 들어보고 익히 공부도 해봤는데 이 용어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뭐지? 너무 재밌겠다. 그래서 제가 즐겨 하는 게 또 재밌어 보이는 걸 탐방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게 됐고요. 그래서 해서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발표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기존의 쿠버네티스 환경을 다뤄보셨거나 지금 실무에서 도입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 중에서도 뭐 MSA에서 서비스 메시로 어떻게 도입하면 좋다던데? 들어는 봤어 하고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 얼추 들어만 보셨던 분이라면 이 에즈이즈에서 투비, 누군가 서비스 메시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간단한 개념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도록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것과 아닌 것을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서비스 메시가 돌아가는 기반인 MSA,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조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여기에 K8S 고수분들도 몇몇 분들 보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쿠버네티스 환경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는 기반 하에 준비를 했고, 서비스 메시와 이스티오의 개념,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정말 맛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메시 계속 나오는데 대체 이게 뭐냐라고 하시면, 서비스 메시라는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비스 메시는 뭐 전용 인프라 레이어고 경량 네트워크 프록시 배열이다 라고 하는데, 이 설명만 보고서 단번에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은 맛보기이기 때문에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서비스 메시는 MSA에서 서비스 간 통신을 도와주는 녀석입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 계층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계층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 앞단에서 동작해서 이렇게 개발팀은 조금 더 개발 로직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옵스팀에 이스티오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뭐 또 SRE 팀이 관리를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MSA에서 통신을 도와준다고 했는데 이 이스티오가 왜 MSA에서 필요한가를 살펴보면요, 간단한 스탠다드한 구조도를 그려왔는데, 우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안에서 네트워크 호출을 하게 될 때 이 파드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끼리 네트워크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안 같은 경우에는 뭐 방화벽 등을 설치해서 할 수가 있겠죠. 이 구조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실 텐데, 그런데 만약에 이 네트워크 호출을 받은 녀석에 오류가 있다면, 그리고 혹은 이 외부로부터가 아니라 이 내부 사이에서 보안 문제에 인시큐어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떤 컨테이너에 문제가 있는지 알면 괜찮을 수도 있지만 MSA에서는 수백, 수천 개의 서비스를 띄워놓기 때문에 그 수많은 네트워크 호출 조합이 있어서 그 문제를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적인 쿠버네티스만으로는 컨테이너 사이의 연결에 대해서 가시성이나 트래픽을 통제하기가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서비스 메쉬를 도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 메쉬를 MSA에 어떻게 도입을 하게 되냐면, 기존에는 여기 보이시는 컨테이너들끼리 통신을 했다면 서비스 메쉬를 도입할 경우 모든 트래픽이 이 서비스 메쉬를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래픽이 서비스 메쉬를 통하면서 뭐 추적하거나 원격 측정하거나 트래픽 관리 같은 메쉬 로직들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서비스 트래픽이 서비스 메쉬를 거치니까 트래픽 관리에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서비스 메쉬에 대해서는 감이 잡히셨다고 제가 감히 예상해보고 이스티오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스티오는 서비스 메쉬를 구축하는 오픈소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스티오 말고도 서비스 메쉬를 구축할 수 있는 해시코프사에서 만든 컨설이나 아니면은 AWS도 엠메쉬라는 서비스가 있고요. 다른 많이 쓰는 서비스 중에서 하나는 링커드 같은 것도 있고, 그 중에서는 이스티오가 가장 유명하고 많이 사용해서 준비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스티오는 프록시 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모든 네트워크 트래픽을 가로채고 더 정말 많은 기능을 제공하지만 그 중에서 크게 3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옵저버빌리티, 관찰 가능성이나 트래픽 관리, 그리고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비스 메쉬 아키텍처를 이전에 살펴봤으니까 이스티오는 어떻게 구축하는지 이스티오에서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들고 와봤는데요. 이 구조가 어느 정도 익숙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 이런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그 중에서 오늘은 코어 컴포넌트인 이 3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플레인들이 원래 쿠버네티스에서 하던 동작들을 먼저 이해하고 계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엔보이랑 컨트롤 플레인 그리고 데이터 플레인이 뭘까요? 보시면은 크게 2가지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으로 나누는데, 먼저 데이터 플레인을 소개해드리면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이드카 패턴으로 배포된 엔보이 프록시의 집합. 사실 이 한 문장만 듣고 저게 그렇구나 하고 단박에 이해하기는 저는 처음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사이드카 패턴과 엔보이 프록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서. 그래서 이 두 용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사이드카 패턴을 보시면은 저희가 오토바이를 탈 때 저렇게 옆에 붙여놓는 보조 역할을 하는 녀석이 사이드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스티오 안에서는 저 사이드카가 엔보이 프록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사이드카 패턴이라는 거는 기본 컨테이너의 기능을 확장하거나 보조 용도의 컨테이너를 붙여주는 걸 말하고, 그래서 파드 안에 추가적인 컨테이너가 있어서 도움을 주게 되는 헬퍼 컨테이너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엔보이 프록시는 뭐냐면 리프트사에서 만든 클러스터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위한 프록시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 서비스 메쉬 아키텍처에서 서비스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트래픽을 통제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스티오가 트래픽을 관리해서 MSA에서 도움을 준다고 했는데 엔보이가 이걸 다 관리하게 되면 이스티오 없이 엔보이만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은 이유가 엔보이는 쿠버네티스랑 관련이 없는 자체적인 기술 요소예요. 그래서 이스티오가 엔보이를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단순화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야물 파일에 정의를 해주면 이스티오에서 자동으로 엔보이 설정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스티오가 쿠버네티스 안에서 엔보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컨트롤 플레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기존 MSA에서 만약에 파드에 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찍을 수도 있겠지만 한 개의 컨테이너가 있다면 그곳에 이스티오가 컨트롤 플레인이 이 프록시 컨테이너를 주입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웹훅을 통해서 주입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컨트롤 플레인이 데이터 플레인 안에 있는 저 프록시 컨테이너를 주입하게 된다라는 걸 먼저 알아두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컨트롤 플레인은 뭐냐 하고 보시면 엔보이를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쿠버네티스 안에서도 마스터 노드들이 워커 노드를 컨트롤하게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스티오 시스템에서 실행되는 모든 팟들, 그리고 실제로 이스티오 기능을 구현하는 팟들을 의미하고,
원래는 여기 안에 보이시는 파일럿이나 시타델, 갤러리, 그리고 믹서라는 것도 있었는데 버전 1.5부터 이 이스티오 데몬의 약자인데요. 이걸로 통합이 돼서 조금 더 관리에 용이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이스티오D가 엔보이 설정을 변경해서 트래픽을 세부 제어하고 모니터링하고 인증 관리까지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트래픽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이스티오D랑 엔보이 프록시를 활용해서 트래픽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디스커버리나 로드 밸런싱 외에 트래픽을 특정 비율로 뭐 새 버전으로 팟으로 보내거나 더 세밀한 규칙 등을 저렇게 야물 파일에 CRD를 작성해서 지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트래픽 라우팅 규칙 설정으로 트래픽 관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규칙들도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많이 핸즈온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이스티오를 찾아보게 될 때 처음 접하시게 되는 트래픽 규칙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이 버추얼 서비스랑 데스티네이션 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버추얼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트래픽을 이제 특정 호스트 주소가 지정될 때 요청의 소스, 대상, 그리고 상대 경로 등을 여러 조건에 따라서 트래픽을 특정 서비스나 버전으로 라우팅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는 규칙이고요. 제가 간단한 코드를 작성을 해왔는데 첫 번째 위에 보이시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 HTTP 프로토콜이 들어올 때 시작하는 경로가 오리진 컴프가 되면은 이 밑에 리라이트 해가지고 뉴 컴프로 재작성해서 V2 레이블의 서비스 팟으로 라우팅 되도록 해놓은 거고요. 밑에는 저렇게 컴프하고 경로를 안 써놨잖아요. 그래서 오리진 컴프가 아닌 모든 경로 HTTP 프로토콜이 이 V1 레이블의 서비스 팟으로 라우팅 되도록 써놓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지정해서 트래픽을 적절히 분배하고 그리고 원하는 서비스 버전으로 라우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밑에 써놓은 서브셋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소개해드릴 데스티네이션 룰에서 정의되는 건데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룰까지 살펴보게 되면 데스티네이션 룰은 라우팅 받아질 도착지에 서브셋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비스의 다양한 버전이나 환경으로 쉽게 트래픽을 분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드도 간략하게 보시면 버추얼 서비스로부터 라우팅 받을 V1 버전 2의 레이블을 가진 서비스를 서브셋으로 정의를 해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서비스에 여러 버전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게 되니까 카나리 배포 그리고 A/B 테스트 같은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더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CRD를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어렵지 않게 더 관리를 쉽게 해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트래픽 관리 같은 경우를 시각화해서 보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오니까 이해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옵저버빌리티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레드햇에서 제공하는 구조인데 요 네 가지 서비스가 가장 많이 연결해서 사용하는 거라서 들고 와봤고요. 이 귀여운 고퍼가 보이는 예거 같은 경우에는 분산 추적을 할 때 도와주는 트레이싱 서비스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판을 나타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분산 시스템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키알리 같은 경우에는 이스티오용으로 나온 옵저버빌리티 콘솔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있어도 옵저버빌리티 하기에 되게 좋고 나머지 세 툴킷들이랑도 연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이시는 프로메테우스랑 그라파나가 있는데요. 이 두 조합은 많이들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많이 조합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로 매트릭을 수집해서 그라파나로 시각화를 해주는 그런 식의 옵저버빌리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모니터링이랑 옵저버빌리티의 차이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단순히 시각화해주고 모니터링하는 데 집중한다면 옵저버빌리티는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조사적으로 분석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목적에 초점을 둔다고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니터링 옵저버빌리티 시스템을 소개해 드렸는데 바로 이틀 전에 그라파나에서 이런 짤을 올렸는데요.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돈보다도 쿠버네티스 인프라를 모니터링하는 게 더 힘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기서 데브옵스 엔지니어 분들이 계시면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이스티오를 연결해서 옵저버빌리티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트래픽 관리와 뭐 좋은 점, 이스티오 도입하면은 뭐 너무너무 좋다라고 좋은 점만 설명을 드렸는데 과연 단점은 없을까요?
사실 모든 서비스에 단점이 있듯이 이스티오에도 단점이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스티오가 MSA에서 돌아가는 녀석이기 때문에 MSA 말고 모놀리식이 더 적합한 서비스라면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스티오 안 써도 옵저버빌리티만 연결해서도 충분하거나 혹은 고급 트래픽 관리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스티오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스티오랑 서비스 메시 자체가 다른 플랫폼이나 뭐 온프렘으로도 할 수 있다고는 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죠. 그걸 다 설정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쿠버네티스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라면 도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인데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 MSA랑 쿠버네티스 자체도 너무너무 복잡한 건데 이것들을 관리해준다고 하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더 복잡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최대한 간단한 구조들만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안에 들여다보면 이렇게 수많은 아키텍처들이 있고 더 많은 기능과 컴포넌트들이 존재를 하게 돼서 러닝 커브가 조금 가파르다는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써본 단점은 클라우드 환경과 로컬 환경에 갭이 생겨서 로컬 재현이 조금 어렵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클라우드 환경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해서 그걸 로컬에서 재현하려고 할 때 이 서비스 메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재현이 어렵게 된다는 단점도 생길 수가 있겠죠. 이거 말고도 뭐 몇몇 개의 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해봤고요. 다시 처음에 본 글로 돌아가 보면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첫 문장 다음을 한번 읽어보면 이스티오는 사이드카를 이용해서 서비스 메시를 제공하는데 쿠버네티스에서 팟을 띄울 때 서비스 팟 외에 이스티오 프록시 컨테이너를 같이 띄우는 사이드카 방식을 사용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프록시 컨테이너를 사이드카 방식으로 띄우고 이스티오랑 서비스 메시를 같이 제공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카로 뜬 이스티오 프록시가 서비스 팟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트래픽이 모두 이스티오를 거치면서 서비스 디스커버리를 해주거나 트래픽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거의 총집합 모든 걸 나타낸다고 할 수도 있는 글이었고요. 사실 이 첫 문장에 나오는 앰비언트 메시 같은 경우는 사이드카 방식의 자원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사이드카를 없앤 것처럼 구현하게 된 데이터 플레인인데 이거는 사실 나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요. 오늘은 첫걸음이고 맛보기였기 때문에 기본 구조까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서비스 메시는 MSA의 서비스 간 통신을 처리하는 인프라 계층이다. 그리고 이스티오는 서비스 메시를 구축하는 아키텍처 중에 하나이고 이스티오 팟들을 관리하는 컨트롤 플레인과 모든 통신이 처리되는 사이드카 엔보이 프록시 집합인 데이터 플레인으로 동작한다. 그리고 서비스의 옵저버빌리티나 트래픽 관리 등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게 된다. 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오늘 준비한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 우선 이스티오와 서비스 메시에 관심을 갖게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 마지막 약간의 소감을 말하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발표를 하기 전에 약간 망설였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큰 규모의 사람들 앞에서 기술 발표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망설였는데 하지만 결심을 하게 됐고 그리고 마침 그 결심을 하고 난 뒤인 어제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만약에 원하는 목표가 있고 원하는 바가 있는데 그걸 위한 걸 하기 싫고 망설여질 때 이 상태에 유지되는 몇 년 뒤에 너를 떠올려 봐라. 그래서 제 경우 극단적이면은 이 발표를 평생 하지 않고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제가 되고 싶은 원하는 바나 모습상은 되게 실무에 계신 엔지니어 분들이 본인들 서비스에 적용되는 아키텍처를 소개하고 그리고 또 멋지게 발표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었는데 그래서 만약에 발표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선망하는 그런 모습처럼 성장해 있지 않게 될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제 첫 큰 발표를 이렇게 개념 설명부터 시작해서 그 목표로 다가가는 첫 걸음이 되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도전의 첫 걸음 그리고 서비스 메시와 이스티오를 공부해 보게 되는 첫 걸음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